지난주 배웠던 게 돌림 힘, 이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하면요. 토크는 FR 이걸로 구한다 그랬어, 그지? 왜 FR 안 들어오고? FR. 그래서 물체는 회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전축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그지? 그래야 그래. 회전축 없이 회전하는 물체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힘이 가해지는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R, 그지? 네. R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R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에 반지름 할 때 R 많이 쓰잖아. 이 R을 우리는 모멘트의 팔,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지어지긴 했지만, 또는 뭐 팔의 길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문자를 R로 쓰는 이유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으로 됐을 때 이게 반지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R로 쓰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때 이 두 물리량의 곱으로서 토크, 어떤 물체에 돌아가려고 어떤 물체의 회전 능력, 회전 능력을 좀 수치화하는 값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위는 뭐 쓴다고 그랬었냐면 뉴턴 미터라고 하는 이런 단위를 쓴다고 그랬어. 뉴턴 미터. 그래서 뉴턴 미터는 사실 에너지 단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뒤에 힘이라고 하면서 배우긴 하지만 사실 엄격한 의미의 힘은 아니에요. 능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의 에너지냐? 그렇다고 또 에너지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 그래서 힘과 에너지라고 하는 두 물리량의 좀 약간 융합된 형태다. 꼭 에너지로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꼭 힘이 아니다라고도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힘의 효과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때 이 공식에 숨어져 있는 게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면 FR의 원래는 사인 90도가 생략되어 있는 공식이다. 왜 그러냐면 이때 힘과 이 모멘트의 팔의 관계가 서로 수직 방향일 때 가장 큰 돌림 힘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힘의 크기하고 이 모멘트의 팔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임의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때 예를 들어서 이게 힘의 크기가 F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F를 분해를 할 때 이 모멘트의 팔과 수직한 방향의 힘과 평행한 수평 방향의 힘으로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힘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분해를 하면은 요 힘과 요 힘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 힘은 이 물체의 돌림힘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물이 있는데 내가 이 물을 갖다가 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 돌아가냐? 안 돌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향이어야 돼? 이 모멘트의 팔과는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돌아가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수평 방향의 힘은 아무리 줘봤자 이 물체를 회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분해를 했을 때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두 힘 중에서 어떤 물체가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인 거야? 요거.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이 세트에 대한 각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 F의 사인 세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꼭 이렇게 수직한 방향이 아닐 때는 그때는 사인 세타의 곱을 통해 가지고 물체의 돌림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라고요. 알겠죠? 이게 예전에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이고,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 돌림힘 평형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 돌림힘 평형.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문제를 지금까지 뭐 모든 물체에 대한 힘을 갖다 분석을 할 때 힘의 평형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상태를 갖다가 너희들이 이해를 했었냐면 합력의 크기가 0이다.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물체한테 발생되는 중력의 크기 mg, 이 물체를 수직한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의 크기 n, 수직항력 n, 이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당겨주는 F1, 이 물체를 왼쪽 방향으로 당겨주는 F2.
자, 이 힘들이 모두 합해져서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이 물체는 멈춰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때를 갖다가 우리는 힘의 평형 관계로서 해석을 한다.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맞냐 안 맞냐? 근데 돌림 힘을 배우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수직, 수평 방향으로의 힘뿐만이 아니라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정지에 있을 수 있다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순간 너희들이 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원래가. 예전에는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들 수직 방향, 수평 방향으로만 고려해주면 됐었는데 이걸 배우는 순간 이제 모두 고려를 해줘야 돼.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고 있나? 까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물체가 정지해 있으려면은 돌림 힘까지도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예를 들어서 같은 힘이라 하더라도요. 같은 힘이라 하더라도 한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어떠한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 이 물체 정지해 있다고 볼 수 있어? 정지해 있다고 볼 수 있겠어? 옛날에는 이런 조건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말 그대로 같은 작용선상에서 두 힘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물체는 정지해 있지. 근데 지금은 말이야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하고 있지 않지, 그지? 이거 땡겨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돌아갑시다. 응, 회전해버려 이렇게 회전해버린다고. 언제까지 회전해요? 같은 작용. 그렇지. 두 힘이 같은 작용선에 올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에게 힘이 가해져서 멈춰있게 하려면은 모든 힘들이 작용선상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물체는 회전해버린단 말입니다. 즉 물체가 정적으로 정지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날처럼 수직 수평 방향으로의 힘뿐만이 아니라 돌림 힘도 평형이 되는지를 갖다 확인해 봐야 돼. 이러한 평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참 이거 원래 물리 2 때 배워야 되는데 이거 물리 1에다 가르쳐주고 있네. 이번에 개정된 교과가 이게 조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고를 많이 확장시켜주긴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아니 근데 이거 뭐 어쩌라고요? 라고 아니라 이걸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돌림인 평형식을 너희들이 이제 세울 수 있어요. 돌림인 평형식.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문제를 하나 풀면서 갈게. 알겠지? 어떤 문제를 좀 풀어보냐면 너희들 뒤에 책 몇 번 문제를 가면 좀 편하냐면은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4번 문제. 그 20페이지에 보면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4번 문제. 20페이지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를 좀 다뤄봅시다. 그 참고로 하이탑은 기본 문제가 있고 적용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뒤로 가면은 도전 문제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 다점별로. 근데 선생님은 다 풀어봤는데 그냥 도전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도전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적용 문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가뜩이나 좀 책도 어려운데 도전 문제까지는 뭐 굳이 너희들한테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적용 문제 정도까지만. 그리고 한 단원이 끝나면 뒤에 종합 파트들이 있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좀 모아놨더라고요. 몇 페이지에 그런 게 있냐면은 그 70페이지 보면은 거기서부터 통합 실전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탑 최상위 문제, 그 다음에 사고력 확장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원별로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좀 문제들을 좀 모아놨더라고. 각 파트별로 있는 문제들 종합적으로. 근데 여기도 선생님이 쭉 봤는데 사고력 확장 문제는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영재학교 문제들이더라고. 근데 우리가 뭐 영재학교를 나중에 뭐 시험을 한 번씩 보겠지만 영재학교를 꼭 목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이건 안 해도 되고 최상위 문제 뭐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것 같은데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요.
수업에서는 실전 문제 정도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도 다 못 풀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기본 문제 4번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먼저 한번 보고 있을래 너희들? 어떤 문제인가? 뭔 소리냐? 누가 풍선껌 뿜이야 지금? 그건 아니지? 수업 시간에 껌씹는 놈이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지? 젤리까지는 괜찮은데 껌은 조금 오바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겠냐? 알겠어.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구만.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A미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B미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이렇게 정지되어 있대요.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직으로의 힘들이 평형 관계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지? 그래야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돌림 힘도 어떻게 해야 돼?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직 방향으로 발생되는 힘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질량은 무시된대요. 요 막대기는 질량이 없대.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은 얘가 아래쪽으로 300N.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300N이 있으면 위쪽으로도 얼마가 발생을 해야 돼? 300N이 발생을 해야 돼. 지금 위쪽으로 발생되는 힘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쪽이 위쪽으로 100N이래. 그럼 이거 볼 것도 없이 여기서 떠받치는 힘 얼마여야 돼 이거? 여기 수직 간격이 200N이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300N이 누르는 힘이 있으면 위쪽 방향으로도 300N이 떠받치는 힘이 있어야 돼 지금.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야 정지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만을 만족을 해가지고는 얘 못 정지해 있어. 모두 정지되어 있어야 돼.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 즉 여기가 만약 회전축이라고 가정한다면 얘들아 지금 봤을 때 구조상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지? 회전축은 어디든 회전축이 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회전축을 갖다가 설정을 할 때는 딱 봤을 때 물체의 어떤 그 무게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 그지? 그 느낌을 보고서 회전축을 설정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힘이 발생되고 있는 지점은 모두 회전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회전축으로 잡는 게 가장 너희들이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아. 맞냐 안 맞냐? 그지?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발생되는 힘이 뭐가 있냐면 요 힘 300N 그 다음에 요 힘 100N 얘네들이 이 물체의 회전에 관여되는 힘이니까 이 두 힘이 돌림힘으로써 평형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직 방향으로의 300N, 200N, 100N 이렇게 이런 힘들만이 발생을 해가지고서는 이 물체는 정지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럼 돌림힘이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발생되는 힘이냐면은 아래쪽으로 발생되는 힘입니다. 그러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힘은 이 물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 토크가 같으면 돼. 이해되냐? 그래서 얘 300N이 갖게 되는 토크는 300N에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그렇지. 이 회전축에서부터 이 지점까지 거리를 곱해주면 돼. A. 이거는 뭐와 같아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지금 돌려주는 힘이야? 위쪽으로 돌려주는 힘이기 때문에 이 회전축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인 거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대응하는 힘은 요 놈이라고. 그래서 요 놈은 100N에 얼마만큼의 회전축을 갖고 있, 아니 얼마만큼의 팔의 길이를 갖고 있어? A 플러스 B만큼의 팔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을 해줘야 돼. 자, 이해됩니까 이거? 자 그러면은 이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 일단 문제에 대한 해석은 됐어요. 물체가 지뢰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볼 것도 없어. 그냥 300A야. 그지? 300A. 1번의 답은 그냥 300A 써주시면 됩니다. A 값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자로 그냥 300A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A 대 B는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게 되느냐인데 요 관계식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A 대 B를 구하시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풀어봐. 몇 대 몇이야 이거? 1대1. B는 2A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쭉 정리하면. 맞지? 계산하면. 그래서 A 대 B는 몇 대 몇? 그렇지. 1대 2의 비율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4번 문제 끝납니다. 자, 이게 돌림인 평형이에요. 이해되냐 안 되냐 이거? 이해되냐? 돼? 확실해? 일단 감은 좀 잡겠지, 그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과, 그지? 돌림 힘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돌림 힘의 합이 같으면 돌림인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상태를. 그래서 돌림인 평형 상태와 수직 수평 방향으로의 힘의 평형이 생기면 그 물체는 비로소 정지해 있을 수 있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활용입니다. 그냥 다 활용. 다 활용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은 개념 기본 문제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1, 2, 3번 너희들이 쭉 한번 풀어봐봐. 이게 다 풀고 가자고요. 오늘. 이거 1, 2, 3번 너무 쉬운가?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 개념, 기초 개념이니까. 1, 2, 3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다 풀었나요? 숙제여서 다 풀었어? 자, 바로 답 맞출게. 답을 맞춰 안 모르겠지만. 1번의 답은 기억 하나지, 그지? 네.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3번의 답은 1번은 나다. 2번은 가나. 방금 4번은 1대2로 했죠. 자, 여기까지 4번까지 혹시 나 좀 궁금한 거 있다. 질문 괜찮으니까. 해답지를 보고 채점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질문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일 기초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리면은 안 되거든요. 없으면 넘어갈까? 3번에 1번은 나다. 2번은 가나. 이해됩니까? 다음에 5번에 1번은 3RF, 2번도 3RF, 3번도 3RF, 4번도 3RF입니다. 다 맞았나? 어떻게 해주는지 알겠냐? 회전축을 다음 점으로 할 때 그때 두 힘이 작용하는 돌림힘의 합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물체가 만약 돌아가려고 한다면 돌림힘의 크기는 어느 지점을 회전축을 잡든 다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회전축은 그 힘이 발생되고 있을 수 있는 지점이 꼭 아니더라도 모든 지점이 돌림힘이 될 수 있는데 돌림힘이 결정을 하려면 회전축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회전축에 따라 힘의 크기와 모멘트의 팔에 대한 모든 곱이 항상 늘 일정합니다. 그거를 5번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익혀보라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 6번. 6번의 답은 이거 풀었나? 6번? 6번의 1번은 오른쪽으로 5번이죠. 5번. 그지? 오른쪽에 5번.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150N입니다. 150N. 아래쪽으로 수직 방향으로의 150N이 지금 합력의 크기가 0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5kg, 10kg짜리가 매달리면 총 150N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회전축에서 150N만큼 떠받쳐야 돼. 이건 당연한 겁니다.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런 수직 방향으로도의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만 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평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 7번 풀었냐? 지금 이거 숙제로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7번에서 9번까지는 이제 숙제로 다 내준 것 같은데 다 했냐? 안 했어? 아, 안 해. 그래? 자, 어쨌든 7번 한번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7번 어떻게 풀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너희들 7번 안 푼 사람도 있으니까 7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지. 칠 7번은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렵지 않더냐? 풀어볼 때? 숙제하는 사람들 이거 어렵지 않더냐? 어렵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저번 주에 했었던 그 개념만으로는 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요 길이가 L로서 이렇게 L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네. 그리고 막대가 지금 100N짜리가 막대가 있대요. 100N짜리가 막대가 있다는 얘기는 이걸 너희들 하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질량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밀도가 균이라고 물체가 동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정육면체나 아니면 이런 직육면체 같은 이런 물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질량 중심, 즉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하냐면은 정 가운데에 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지? 정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체의 중력을 표시할 때 어디다가 표시를 하냐면 원칙상은 물체의 무게 중심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mg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전에는 굳이 이런 거 안 따지고 했는데 물체의 안정성 파트에서는 이제 무게 중심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다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물체에 작용되는 중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표시를 할 때는 어디다가 놓고 표시를 하냐면은 그 물체의 무게 중심점에다가 놓고서 물체의 무게 표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중심에서 뭐가 작용했다고 보는 거야? 중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한번 해볼게. 선생님 핸드폰 어디 갔지? 아 여기 찍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중심에서인지 다 무게가 발생하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면적 전체로 지금 밑으로 힘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무게 중심점 딱 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그 지점에다가 똑바로 이렇게 위로 딱 떠받치게 되면요. 아, 잘 안 맞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체의 모든 무게가 한 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그 표시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딱 떠받치고 있다면 그 손가락이 바로 뭐야? 이 물체의 무게만큼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이다. 이런 표시인 거거든 이게. 헐?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 막대의 무게가 100N이래. 그럼 이 100N은 어디서 발생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냐? 그렇지. 이 막대의 무게 중심에서 100N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무게 중심점은 이 막대가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겠어요? 정가운데. 정가운데서 아래쪽으로 얼마? 100N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200N, 100N, 500N이 아랫 방향으로 지금 딱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 그러면 어느 지점에선가 이 힘만큼 떠받치고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여기 받침점이지 않을까? 지금 구조상 이 문제의 구조상 지금 그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위로 지금 얼마로 받치고 있다는 얘기야? 800이지 800. 800N이 지금 여기서 딱 떠받치고 있는 상태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체가 지금 이렇게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면 수직 방향으로는 이렇게 힘의 평형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안 돼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를 접근하기 되게 편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만 평형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두 평형 관계에 있어야 돼. 돌림 힘도 평형 관계에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봤을 때 회전축으로서 가장 어울리는 데가 어디야? 그래, 여기를 잡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는 순간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힘 중에서 회전에 영향을 주는 힘은 몇 개야? 세 개지, 그지? 얘, 얘, 얘. 얘는요? 안 줘요. 얘는 회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뭐가 없어서? 로렌츠 팔의 길이가 없잖아. 얘가 아무리 크면 뭐하냐? 얘가 0이면 0인데 그래 안 그래? 맞지? 그 느낌이야. 그래서 회전축에서 발생되는 힘들 같은 경우는 그 회전에 영향을 주는 힘은 아닙니다. 얘는 무시하고 이 세 개의 힘으로 돌림인 평형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지? 자, 돌림인 평형식을 쓸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을 등식으로 성립해주면 돼. 그냥 별거 없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어떤 사람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뭐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부호로 결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제 반시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걸 등식으로 성립시키면 돼. 그냥 그 논리면 됩니다. 무조건. 한번 계산해 보자. 책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일단 회전축을 여기로 잡으면 이만큼이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이만큼을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는? 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이 조건에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요거는 못 구할 것 같아. 요거는 못 구할 것 같고, 요거를 x로 정해주면 길이 관계로서 성립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간 한번 써봅시다. 뭐부터 해볼까요? 아니다. 이걸 x로 잡지 말고 다른 걸로 아까 더 쉽게 하는 방법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이걸 x로 잡을까?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 다른 게 뭐 알려준 게 없네. 자, 그러면은 이걸 중심으로 요거 그 뭐지? 요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L-X 해주면 되지, 그지? 이 길이 같은 경우는, 그지? 전체를 L로 잡았으니까. 그 여기를 X니 잡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L-X로 잡아주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는 써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00N에다가 곱하기 L-X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일단은.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발생되는 힘은 요 놈하고 요 두 놈이 있어.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보자. 200N 같은 경우는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요걸 x로 설정했으니까 x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해주면 돼, 플러스. 왜? 요 두 힘 다 모두 요쪽 반시계로 돌려주는 힘이니까 같은 방향인 건 그냥 플러스로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00N 같은 경우는 얼마로 잡아주면 돼? 이거는 곱하기 X 마이너스 그렇지. x 마이너스 2분의 L 해가지고 는이라고 이렇게 성립을 시켜주면 등식을 하나 성립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한번 풀어봐라. x값 얼마 나오는가? 여기서 L은 미지항이 아닙니다. L은 미지항이 아니고 x값은 L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봐. 여기 x값 구해보십시오.
안 보이냐? 흐리냐? 계산 빠른 사람 빨리빨리 해봐. 얼마 나오냐? 그렇지. 16분의 11L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 1, 2, 3번을 푼 게 아니라 그냥 3번부터 바로 풀었는데 1, 2번은 3번 풀어주면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요거 회전축을 여기로 잡아서 지금 푼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 미션 줄게. 회전축을 여기로 한번 잡아봐. 회전축을 꼭 여기다 잡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어디다 잡아도 돼? 어느 지점을 회전축으로 잡아도 똑같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회전축 잡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회전축을 이번에는 여기를 회전축으로 한번 잡아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 이번에는 여기를 회전축을 잡는 순간 반시계로 돌려주는 힘은 이쪽은 없어.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지? 지금 모든 힘들이 지금 오른쪽에 다 있는데 그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 되고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이 되고 이게 뭐가 돼? 이번에는 이게 반시계로 돌려주는 힘이지. 그치? 자, 이걸 그대로 등식으로 성립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이걸 x로 잡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 100N 같은 경우는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이게 뭐가 돼? 모멘트의 8이 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00N에 곱하기 2분의 1L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준 놈이니까 500N 곱하기 L 해주면 되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근데 반대로 요 힘은 반시계로 돌려주는 거니까 이꼴 는 써주고 800N 써주고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이번에는 아까 이 길이를 x로 잡았으니까 x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자, 이거 x 계산해봐. 얼마 나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들 두 개 다 해본 사람은 알 거야. 어떤 게 편했어? 어떤 게 편했냐? 아랫게 더 편하지, 그지? 이거는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회전축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좀 달라. 문제가 풀이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때 그 회전축 선택은 너희들이 하면 돼. 내가 가장 쉽게 등식을 성립시켜서 풀 수 있는 회전축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너희들이 해보면 된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은 너희들이 여기가 가장 적절한 회전축이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식을 세웠지만 선생님이 풀 때 여기다가 잡고 풀었거든. 그게 더 쉽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막 L-S, X-2분의 1 막 이렇게 하니까 좀 그지 같잖아, 식이. 그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고. 맞지? 선생님 같으면은 이렇게 풀었을 건데 이런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7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 8번은 질문 있냐 이거? 8번. 정답은 이거 6톤이잖아. 6톤. 그지? 그래 안 그래? 8번은 방금 설명했던 돌림 힘으로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m 곱하기 10은 1.5 곱하기 40이니까 m이 6톤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돌림 힘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가보면은 9번. 이거는 이제 물체의 안정성 관련된 건데 일부러 이론에서 물체의 안정성을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개념으로서 주입하진 않았어. 그냥 이런 물체의 안정성 파트의 문제들은 나오면 내가 풀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논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물체의 안정성 파트에서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치가 되게 중요해. 일반적으로. 자, 삼각형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 뭐 대충 요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물체가 받는 지면하고 이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안정성이 결정된다.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즉,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기울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회전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울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일게요. 그럼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근데 그
그때 이 물체가 원래 닿아 있던 바닥과의 면적을 이 무게중심이 안 벗어나면 물체는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만큼 기울였다가 지금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원래 여기가 닿는 면적 아니냐? 삼각형이.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면적을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안 벗어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다시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으로서 뭐가 작용을 하냐면 돌림 힘이 발생을 합니다. 돌림 힘이. 이걸 회전축을 해가지고 이 힘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녀석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모멘트의 팔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복원력으로 작용돼버려 이게.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에? 근데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렇게. 네. 그때 이 물체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뭐야? 접촉 면적이지, 그지? 무게 중심이 이 접촉 면적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어떻게 돼요? 무게 중심이 요 위치를 벗어나 버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때 이 무게 중심점에서 발생되는 이 힘은 오히려 이 물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 다른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켜 버리는 그런 형태로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이 힘이 여기서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무게중심점이 이렇게 이동했을 텐데 그때 여기서 발생된 무게중심점을 지면에다 놓고 여기서 발생한다고 보고 그때 이 길이만큼의 모멘트의 팔로 FR만큼의 회전 힘이 발생을 하면서 이 삼각형은 무너져 버립니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물체의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리가 어디서 작용을 하냐면 선박, 배에서도 작용을 해. 배에서도. 이런 원리가. 이때 부력이 복원력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배를 엎어뜨리는 데 작용을 하느냐는 이 무게중심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뭐 그 얘기까지 할 건 아니고 요것만 하면 이 문제 풀거든. 찾아보자. 9번의 답은 그래서 어떤 게 답이 될 수 있냐면은 니은 하나만 답이 될 수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알지, 그지? 어떤 원리인 줄 알겠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적용 문제를 가봅시다. 적용 문제. 자, 여기서부터 숙제 아니었지, 그지? 우리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3번을 한번 풀어가자. 3번. 1, 2번은 이제 쉬우니까 여기서 충분히 혼자서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번 한번 풀어보고 갑시다. 3번은 사람이 지금 나무 판자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누워 있고요. 요 밑에 이렇게 저울이 얘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돌리는 문제 중에서 보면 이렇게 저울 나오는 문제가 꽤 많더라고요. 저울. (1.6m라고) 나와 있네요. 여학생인 것 같은데. 여학생 맞지 이거? 이름이 영희. 야 영희. 자, 근데 영희가 480N 정도 되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A 저울에 얼마가 찍혀 있어? 300N이 여기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B 저울에 180N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체 얘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 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무게중심은 좀 상체 쪽에 있지, 그지? 맞냐? 요 머리랑 막 몸통이 좀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정중앙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같은 경우는 살짝 뭐 요 정도의 무게중심이 있어. 상체 쪽에. 알겠지? 이 정도에서 무게중심이 발생되는데 이때 한 480N 정도가 아래쪽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두 개의 저울에서 어떻게 위쪽 방향으로 300N, 위쪽 방향으로 180N이 수직 항력으로서 떠받치고 있는 상태다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의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 x가 얼마겠느냐, 요거 구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원칙상은 이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힘들이 어디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돼? 모두 하나의 작용선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너무 원칙적으로 사람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 거리가 모멘트의 8이에요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렇게 나온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80N은 여기 사람의 중심이지만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 뭔 말인지 아냐 이거? 나중에 그 이유는 또 설명해 줄게. 일단은 그러면은 뭐 대충 하는 겁니까? 아니야,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야. 원래 여기서 발생되는 벡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 원래는. 어?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넘어가자.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마. 일단은 같은 작용선상에서 힘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x의 크기를 구하려면 모멘트의 8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돌림힘 평형식을 이용하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입장에서 이거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고 돌림힘 평형식을 계산시킬 거야? 어디가 가장 적절해 보이냐? B? 여기? 그래,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도 되고 어느 쪽을 회전축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이 x의 길이를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어디가 더 유리할 거냐면 여기가 더 유리할 거야. 여기가 맞잖아, 그지? 왜냐면 480N 곱하기 x 해버리면 되잖아. 안 그러면 막 1.6 마이너스 x 쓰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것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 x 값의 크기를 구해봐. 빨리 시작해봐. 해봅시다. 구해봅시다. 내 x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구해봐. 선생님도 같이 해줄게. 끝이네, 그지? 식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x 얼마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3번 문제도 끝. 나갔다 와. 괜찮으니까 나갔다 와. C. 아, C가 아니지. 이름이 어떻게 하냐. 졸리면 나갔다 오세요. 괜찮으니까. 그 막 도현이냐? 도현이가 누구냐? 빨리 나갔다 와. 졸지 말고. 한번 좀 움직여. 너무 졸리면. 졸음이 막아지냐? 한번 졸기 시작하면 계속 졸게 되지 않나? 수업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참을 수 있으면 참아 보시고요. 자, 4번 한번 해봅시다. 4번. 아, 4번 너무 쉽겠다. 4번 말고 조금 어려운 걸로 합시다. 이번에는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자, 같이 해봅시다. 잘 그린 게 맞지? 실을 조금 왼쪽. 자, 기억. 막대와 원판을 한 물체로 볼 때 실은 이 물체의 무게중심에 연결되어 있다. 맞나? 문제를 한번 조건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에다가 매달아 놓고 어떤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어?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실이 지금 이 두 물체, 이 원판도 지금 물체의 무게가 1.5m으로 갖고 있는데 무게 중심점에다가 지금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긴 거야?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일단 맞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문제는 니은이지.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5mg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이 지금 막대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발생하고 있다? 장력 T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이 T의 크기가 이제 얼마냐를 좀 구해야 돼. 그러면은 이 T를 미지항으로 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뭘 이용하면 되겠어? 돌림힘 평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T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뭘 해줘야 되냐면은 회전축을 설정을 해야 돼요. 돌림힘 평형식을 쓸 때는 반드시 뭐부터 설정해야 된다고? 회전축부터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어디다가 회전축을 잡을까? 여기 있는 이 T를 미지항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러면 적어도 여기는 회전축을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여기를 회전축을 잡아버리면 이 T를 쓸 수가 없어. 돌림힘으로써.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회전축일 것 같지만 다른 데다가 회전축을 잡아줘야 돼. 그럼 어디가 제일 편할까? 그 양급 여기 아니면 여기가 제일 편하다는 얘기지. 나는 여기다 잡을게.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전축만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풀더라고요. 풀어봐봐. 저 텐션이 여기서 조건대로 2.5mg가 맞을지 한번 구해봐봐. 빨리. 벌써 구했냐 너는? 어우 훌륭하네. 구해봅시다. 아 잠깐만 텐션인데 돌리면 안 써도 되겠구나. 그치? 그냥 그래. 그냥 수직 방향으로 힘만 해도 되겠네. 미쳤네. 굳이 공부해야 되는데 볼 것도 없다. 이거 얼마야 그러면? 2.5mg 나와야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얘의 무게하고 얘의 무게가 지금 둘 다 여기 무게중심이 정 가운데 여기쯤에 있을 건데 이 막대기의 무게중심 이게 아마 mg로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 중심에서 이쪽으로 1.5mg가 발생되고 있을 거니까 이 두 개가 텐션하고 같아주면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2.5mg로 구해도 됩니다. 굳이 돌림이 안 써도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은 디귿 x 구하래. x 요거. 근데 이 x는 이제 모멘트의 8의 길이에 해당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돌림이 평형식 써야 되겠다. 그지? 구해봐봐. x. 회전축 여기를 잡고 한번 구해봐. t가 2.5mg인 걸 알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빨리 구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끄적끄적 거려봐. 빨리. 구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구한 사람도 있고. 너 손 왜 그러냐? 부러졌냐? 인대가 들어갔어? 아니야 모르겠냐? 같이 해봅시다. 정답은 0.81이 맞죠, 그죠?
맞습니다. 이거 뭐 본인 쭉 돌아다녀 보니까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답은 이 5번입니다. 5번. 기억리는 이거 모두 맞는 말이에요. 같이 좀 해보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힘이 몇 개가 발생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하면 돼. 힘 몇 개야? 요거,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또 요거 하나, 그지? 총 3개야. 별것도 없어. 얘를 왜 가르쳐주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지? 그래 페이크로 넣어줬나봐. 어찌됐든 요걸 갖다가 모멘트의 8의 길이로 해가지고 일단 얘부터 정리하자. 시계 방향부터 정리할게요. mg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분의 1에. 왜냐면 이 mg는 이 막대기의 무게중심점에서 발생되는 힘일 테니까 정 가운데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똑같이 또 시계 방향인데 얘 있으니까 1.5 mg 곱하기 얼마? L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지? 그래. 이 두 개가 어느 쪽으로 돌려주는 힘?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 그러면 얘가 반대로 돌려주는 반시계 방향의 힘일 테니까 t 곱하기 얼마 해주는데? x 해주면 되는데 t가 아까 2.5 mg라고 구했단 말이죠. 자, x 구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x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0.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돌리면 대충 이해되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물론 이 이상 어려운 문제 풀어줘도 괜찮아. 특히 8번 같은 경우는 이거 수능 문제였어. 수능 A급 문제였거든요. 8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 갖다 여기다 넣어놨네, 책에서. 그래서 8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10번은 또 이거 영지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였어요. 영지학교 대비교재였어. 이 정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사실 아직은 좀 오버스펙입니다. 이게 너희들한테까지는 아직 필요 없는 능력일 수 있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지. 해답지도 있고 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뒤에 뭐 도전 문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10번까지 정도 아직 안 풀어본 거 몇 개 있는데 좀 풀어오는 것을 오늘 숙제로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진도 파트를 좀 진도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마지막 시간에 그거 있대요. 알죠? 아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